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장마철이 다가올수록 지난 여름 수해의 기억 떠오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보름 동안 시간당 80mm 이상의 물폭탄 쏟아지면서 피해가 극심했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와 건물을 비롯해 곳곳이 끊기고 무너져 시설물 피해만도 2560건이나 되고요.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데요. 올 여름 장마도 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충북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도내 공공시설 수해 복구는 2,600여 건 중 557건은 진행 중이거나 설계 단계라고 합니다. 올해도 비가 내리면 더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 거죠. 네, 공사를 서둘러서 장마 전까지 마무리하고 미완료되는 곳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모쪼록 이번 장마 무사히 지나갔으면 합니다. 네, 미리미리 대비가 잘 되길 바라면서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 최대 현안인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여부가 오늘 판가름 납니다. 오늘 열리는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안건에 포함되는 게 중요한데 충북은 청주 도심통과 노선이 안건으로 채택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광역철도 반드시 반영하라! 반영하라!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긴급 집회를 열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청주도심을 통과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가계획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책임을 물어 내년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정부 여당을 강력히 심판할 것이다.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도 집회에 참석해 힘을 실었습니다. 충북을 형제 시도라 부르면서 청주도심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까지 반드시 도심철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청주도심 통과 관철을 위해 발이 닳도록 정부와 국회 주요 인사들을 접촉해온 이시종 지사는 진인사 대천명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아마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초안에서 누락돼 반발이 컸던 청주 도심 노선과 대구 광주 간 달빛철도, 경기도 김포 부천을 잇는 일명 김부선 등 새 노선의 추가 반영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청주 도심 노선이 조건부로 심의 대상에 포함됐을 거란 관측이 제기되지만 국토부는 철저한 보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그다음에 또 교통요금이 더 든다. 그래서 이용이 전망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주 도심을 가달라는 것이 우리 충북도 입장입니다. 충청북도와 범시민대책위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한다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청주도심 철도와 함께 충북은 당초 13개 노선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일단 초안에 포함된 수도권 내륙선은 무난하게 최종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최종적으로 몇 개 노선이 관철될지 주목됩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동탄역에서 진천, 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 내륙철도가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에 포함됐습니다. 진천구는 국가대표 선수촌과 혁신도시 주변을 역세권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최종 반영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또 동탄과 화성 이런 안성과 이런 도시가 같이 연계돼서 앞으로 국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음성군이 추력했던 음성 감곡과 청주공항을 잇는 중부내륙선 지선은 수도권 내륙선과의 연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55.3km 중 절반가량인 혁신도시와 청주공항 구간이 수도권 내륙선과 겹쳐 이번이 아니면 5년 뒤 5차에 재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도심 철도와 함께 서산과 울진을 잇는 동서 횡단철도의 반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서 횡단철도는
지난 4월 초안 발표 때 추가 검토 사업에 포함돼 오히려 도심 철도보다 한 발 앞서 있는 모양새인데 산악 지형과 중소도시를 잇는 낮은 경제성이 걸림돌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철도들이 다 남북으로 이렇게 건설이 됐는데 이제 국토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동서 횡단철도가 또 꼭 필요하다. 청주 도심철도와 수도권 내륙선, 동서 횡단철도, 중부 내륙선 지선은 충북이 반드시 관철해야 할 핵심 현안으로 이 중 몇 개의 노선이 최종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김광입니다. 10달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원에 누워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의료비는 어디서도 받을 수 없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외국인이 불법 체류자에서 생긴 일인데 의료비부터 본국 송환까지 의료기관의 모든 책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심근경색으로 충북대 병원에 입원한 필리핀 국적의 50대 남성 A씨. 병원 측은 A씨 치료비를 어디서도 청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A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에 있어서는 가입 자체에 대한 그런 내용이나 아니면 예외 사항이 없으세요. 대한민국 국민하고 혼인을 했다거나 한번 난민이 됐거나 그런 거 아니면 의료급여 쪽도 안 되고 긴급도 안 되고. 필리핀 본국으로 돌려보내 그곳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방법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초원들도 누워있는 사람은 어디 가족을 못하잖아요. 가장 먼저 대사관에서 자국민을 위해서는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병원 측은 급기야 필리핀에 거주하는 A씨 가족을 수소문해 A씨 송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함께 가겠다고 자원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사관 측이 코로나 등을 이유로 A씨 송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병원 측은 모든 책임을 병원이 떠안는 꼴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거의 2억 가까이 쌓였어요. 진료비, 송환 과정 이런 거를 병원에서 다 대라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있는 문제를 덮고 있는 거죠. 노출을 시켜서 해결을 하겠다는 기관은 없어요, 지금은. 인권단체는 불법 체류자 의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 어쨌든 불법 체류 하시는 분들도 일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최소한의 장치인 건강보험도 띄고. 국내 불법 체류자는 40만 명가량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서둘러야 할 시점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주 시내를 걷다 보면 도로 옆 곳곳에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데다 자치단체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주시 연수동의 한 도로 옆 인도입니다. 일반 쓰레기들과 플라스틱, 캔과 병 등 분리되지 않은 재활용품들이 뒤엉켜 쌓여 있습니다. 또 다른 곳은 각종 양념통과 스티로폼이 도로 옆까지 침범했습니다. 주변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분리배출장이 따로 없다 보니 시민들은 암묵적으로 정해진 곳에 쓰레기를 쌓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물어보면 그냥 이쪽으로 조각가 끊어버리면 돼요라고 말합니다. 참다 못한 원룸촌 건물주들이 충주시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요구했지만 설치 공간 부족과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묵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차례를 대놓으면 그 청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침마다 골목을 다녀. 그 사람도 정리하기도 좋고 탁탁탁 정리하면 수거하는 것도 편하고. 쓰레기 처리에 관한 홍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몰 후부터 저녁까지만 가능한 쓰레기 배출 시간이 종량제 봉투에 명시돼 있지만 이를 아는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단지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작년에도 한번 나오고 안 나오고 올해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안 하고 제가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거 누가 봐요? 나갈 때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생각나면 들고 나가요.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거리에는 쓰레기가 나뒹굴고 분리수거마저 안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의 축사를 민원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으로 옮기도록 숨통을 열어주는 개정 조례안이 청주시 의회에 회부돼 있는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농촌 지역의 가장 큰 숙제인 축사 민원을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북이면의 한 마을 도로 양옆으로 대규모 축사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40년 넘게 살았다는 한 주민은 축사 냄새와 오폐수 때문에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냄새 때문에 하도 독해지게. 그래서 뚜락물도 더럽고 아주 물이 뭐 뻘겋다 뭐. 청주시 의회에서는 주거 밀집 지역의 축사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일부 완화해주는 개정 조례안이 세 번째 발의된 상태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앞서 부결과 자진 철회 이후 이번에도 가부 동수로 부결됐지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마을안 축사에 대해서는 꼭 나가서 좀 더 깨끗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 축사들의 혜택이 아니라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근거예요. 축산분뇨 조례 개정 시도 중단하라. 시민단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축사 이전 시 해당 면적을 130%까지 증설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축산업자를 위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200m, 100m 옮기면서 더 많은 축사, 소를 더 많이 키우기 때문에 이거는 민원은 오히려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주민들은 축사의 위생적 관리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변새에서 자다 일어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축사바다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축두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축사 바닥 관리, 부속도 관리, 퇴비 관리를 해야지. 주민들이 많이 사는 마을에서 축사를 옮기도록 하려면 뭔가 당근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해결이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더 많은 설득과 치밀한 논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